그 다음에 이제 챕터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요것만 개요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 채무자의 구제라고 그래서 조금씩 얘기해 왔던 건데 위법 집행에 대한 구제가 있고 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나온 그림은 강제 집행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집행 권한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이 개시 신청을 해서 실제 집행이 이제 실시되는 이런 흐름일 텐데 저번 때 얘기했듯이 이 집행권한의 어떤 실체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소멸 등을 주장하면서 내는 게 채무자 측이 내는 게 청구의 이의소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집행문 부여를 둘러싸고 채권자랑 채무자가 불만이 있을 때 여기에 이의한다든지 이 경우 채권자는 부여가 안 된 것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이의고 그러니까 부여해달라는 부여에 대한 것을 집행문 부여의 소로 내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여된 것에 대해서 부여에 대한 이의고 그다음에 집행문이 부여됐을 때 다시 앞에 가서 봐봐요. 내 그림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 이 그림이에요. 부여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있다라는 거죠. 소송하고 이의는 구별하라고 그랬죠. 이의랑 소송. 이거는 소송 절차예요. 이의는 지금 소송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림이 여기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설명하려는 거는 여기서 표로 그 뒤에 나오는데 부당 집행 중에 지금 청구 이의소라는 거 말고 아까 조금 설명한 책임자산에서 설명한 제3자 이의소. 그럼 왜 여기는 부당이고 요거는 의법이라고 하느냐? 그럼 의법에는 여기 요 단계에서 지금 이의라는 제도가 있고 항고라는 제도로서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의, 항고. 아까 이의랑 소송 구별할 수 있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의와 항고. 요거는 항고는 집행 법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즉시 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어떤 처분이나 집행법원 이외의 집행의 주체인 집행관 등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이의예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고와 이의는 항고는 집행법원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집행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데 집행법에서는 항고 중에 보통 항고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즉시 항고도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된 경우만 할 수 있는데 개개의 법원의 집행법원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개념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민사법에서 즉시 항고는 어떻다. 민사법에서 이의는 어떻다. 뭐 이런 개념 그대로 갖다 쓰는데 집행법에서의 항고는 즉시 항고의 경우만을 상정하는데 이 경우도 즉시 항고의 경우도 보통 항고는 없고 규정에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게 된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이의와 항고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왜 의법하다고 하고 이 경우는 부당하다고 하느냐? 요건 집행법상에서 위법 잘못된 것을 따지는 제도예요.
이하 항고는 반면 이 경우는 왜 부당집행이라고 하냐면 집행법 절차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구 이의소는 집행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청구권의 그 집행권원의 그 관계를 따지는 거지 집행법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건 부당하다는 의미의 잘못된 거예요. 절차를 뭔가 어기면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집행법의 절차는. 집행권원은 제대로 작성돼서 어찌됐건 나왔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집행권원에 있는 청구권이 그렇지 않다. 지금 소멸했다. 뭐가 따지는 거니까 집행 절차상에 뭔가 위법한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집행의 와중에는 따지긴 따지는데 그래서 그건 부당집행이라고 그래요. 위법집행이 아니라 부당집행. 그다음에 제3자 이의에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잘못됐죠. 자기 지금 이게 채무자 재산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인데 지금 채무자 재산인 것처럼 해서 집행이 들어왔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잘못됐지만 이건 그 절차적으로의 절차에 뭔가를 어기면서 한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당집행이라고 그래요. 그 경우를. 그러니까 개념 위법집행에 대해서는 이의한다, 항고한다. 항고는 지금 말한 대로 집행 법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고 집행법원의 처분 중에도 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에서의 잘못은 이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권, 그 다음에 집행법원의 처분 중에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 등은 이의 단계로 가는 거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집행법원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면 되고 이런 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집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 요거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는 입에 어느 정도 뱉고 개념은 대충 뭔지 알 거예요. 청구 이의소는 이제 여기 민사소법도 듣는 사람은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또 만나는데 똑같은 설명 그때도 얘기했듯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만나는 거죠. 집행문을 둘러싼 거는 어디서 만났어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나 내일 하는 거고 청구이의소는 사실 했네. 청구이의소에서 이미 했네. 그러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한 거네. 그러니까 청구이의소 부분은 집행법의 청구이의소는 소송법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일 소송법에서 내일이나 다음 주 하려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여기서 집행문 부여를 둘러싼 우리 지금 집행법에서는 이미 설명했던 그 부분에서의 논의가 연결되는 그런 영역이네요. 그 다음에 제3자 이의소가 앞으로 남은 영역인데 이제 그거는 아까 책임재산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그런 영역이네. 그래서 청구 이의소 부분은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해서 이제 소송법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하고 잠깐 개념만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설명한 것. 즉시 항고는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딱 규정이 나타나야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 즉시 항고가 인정되니까 요 대상이 되는 거죠.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되죠. 집행법원의 재판. 다만 집행법원 속에 실제 사법보좌관이 한 거는 여기 사법보좌관이 제도가 2005년도인가에 생겨가지고 또 이게 문제인데 사법보좌관이 한 것은 여기다가 곧바로 즉시 항고 그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경유하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이 하지 않은 집행법원의 판사가 한 경우라면 즉시 항고를 하면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전제에 하면 되는데 실제 집행법원이지만 사법보좌관의 직무인 대부분의 경우는
선행 절차로서 사법보호자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고권자는 신청할 재판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등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의 채무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밖에도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 다음에 항고장의 제출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집행법원의 어떤 재판을, 대부분 집행법원의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 중에 결정이나 명령이겠죠. 결정이나 명령이겠죠. 재판이라는 종류의 속에 들어가서 일주의 불변 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보통 판결의 경우에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2주간의 뭐 불변 기간, 항소 기간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대칭돼서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의 불변 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는 고지받은, 고지라는 말을 쓰는 거, 판결은 송달인데 결정이나 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보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과 결정, 명령 구분할 때 판결은 송달하는데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조문 민사소송법 221조 보면, 민사소송법 221조 보면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적 지식에 재판 속에 판결, 결정, 명령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다만 항고도 상소의 그런 개념 속에서 원심법원에 내는 거죠. 원심법원에. 그래서 보면 여기 항고장 제출 원심법원에 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딘가 보면. 그 다음에 항고 개념은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대립이 있는데 항고는 지금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결정 등에 대해서 따지고 불복하니까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채권자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무슨 싸움이긴 하지만 실질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집행법원이 어떻게 재판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니까 상대방 개념이, 반대 당사자 개념이 소송으로 치면, 판결 절차로 치면 원피고 개념이 정확히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항고 절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의 종류 중에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거 할 때부터도 계속 그런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반대 당사자 개념이 있는데 법원에 대한 것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를 따지는 것이니까 반대 당사자 개념은 원칙적으로 꼭 따라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항고장 제출은 집행법원, 그러니까 원심법원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뭐예요? 집행법원이 뭔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채권자 아니면 이쪽에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따지는 거니까 반대 당사자 개념은 없고 요거에 따라서 따지는데, 일반적인 상소에 있어서 그 상소하려고 할 때 원심법원에 낸다. 즉 여기서는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낸다. 그런 개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항고심을 담당할 법원으로 내부적으로 송부되겠죠. 그러니까 상소의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서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심리는 거기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런 거죠. 민사소송법 항고에 관한 규정 따르면 되죠. 제도의 고안이라는 거 여러분이 민사소송법 때 잘 안 읽는 부분인데 이 단어 뉘앙스 알겠어요? 제도의 고안. 제도의 고안이라는 거 민사소송법 읽을 때 한번 제대로 봤어? 본 적 있어? 그 부분 읽어본 적 있어? 뉘앙스는 뭐냐? 제도의 고안이니까 무슨 발명 고안 같은데 스스로 한번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그런 의미야. 원래 항고심 가서 이제 가타부터 따져야 되는데 스스로 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고안은 무슨 발명 고안 뭐 생각고자 쓰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번 수정하려면 할 수 있다. 그게 제도의 고안이야. 자체적으로 한번 수정하겠다. 네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굳이 항고심 열면서 가타부터 안 따지고 자기네가 수정하는 그것을 제도의 고안이라고 해요. 민사소송법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항고심에서의 특유한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한 법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거야, 제도에 관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항고법원에 송부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우리가 민사법에서 배운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즉시항고는 그렇지 않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법원 중에 어떤 절차에 관한 처분 재판 중에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 중에 아까 설명했듯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면 즉시 항고하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만 되니까 아닌 경우, 즉시 항고를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집행관이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항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관은 집행법원 단계보다 조금 사실적인 이런 처분을 하는 것에서 항고라는 절차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집행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집행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죠. 이 신청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가지고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등 해서 담당하는 게 집행법원이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거랑 틀린 거죠. 아까 집행법원에 대한 항고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뭔가 따지는 건데 이거는 집행법원 따지는 것 중에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지만 집행관의 어떤 처분 등에 대해서 따지는데 결국 누가 그것을 갖다 심리하냐면 집행법원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 의해서 수정되면 뭐하고 비슷해요, 이 경우? 아까 제도의 고안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한 건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의 신청으로 들어와서 고쳐주면 그게 즉시 항고에서는 제도의 고안 꼴이 되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여기 그 말이 있네. 집행 처분을 한 해당 집행법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면 즉시 항고를 가는데 즉시 항고 규정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제도의 고안의 신청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 말이 있네. 예, 되겠죠.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하고 항고 다음에 요 얘기가 펼쳐지니까 그거 다시 올리면서 지금 개요만 이번 시간에는 잡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만할게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